자기 계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마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자기 계발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아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현타 올 때가 있지 않나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확신이 없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1년을 열심히 했는데 2년을 열심히 했는데 10년을 열심히 했는데 뭐가 달라진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가끔씩 짚어봐야 돼요. 내가 방향 자체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피상적으로 뭘 더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나? 운동도 해야 되나? 명상도 해야 되나? 이렇게 뭔가를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더 잘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뭘 위해서 하는지, 방향성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이게 맞는지,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계기가 뭐냐면 제가 플래너에 대한 영상을 되게 자주 올렸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플래너 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도 플래너를 쓰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제가 자타공인 바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바쁜 것들을 플래너를 통해서 좀 어떻게 구조화를 많이 하고 플래너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플래너 예찬론자인데 플래너를 열심히 따라 쓰고 계신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삶이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똑같은 플래너를 심지어 저는 제가 쓰는 제품을 제가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은 플래너를 쓰는데 왜 나한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겐 도움이 안 될까?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주제가 떠오르게 됐어요. 우리가 진짜 성장을 위한 자기계발과 갓생을 위한 갓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를 어떤 노력의 리소스를 거기다 투입하기 전에 항상 이걸 확인하거든요. 그거 하면 뭐가 좋은데? 그거 잘하면 어디에 좋은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걸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야 그거 백날 해도 아무 도움 안 돼.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 등록했어. 근데 누가? 야 필라테스 해도 몸매 안 좋아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에 우리의 리소스를 투입하거나 어떤 자기 개발을 할 때 그거 뭐에 좋은데?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죠. 플래너 쓰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해요. 제가 플래너를 쓰는 이유는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예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하고 싶은 일은 많고 해야 되는 일도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구조화하기 위해서 플래너를 씁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죠. 열심히. 지금 학생이 아니신 분들이라면 돈을 벌고 있거나 아니면 벌어야 하는 상황이죠. 적어도.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왜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내가 갖고 싶은 것 혹은 필요한 것을 돈과 교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플래너를 쓰는 이유도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요. 시간을 잘 쓰고 내가 목표한 것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트래킹하기 위해서 플래너를 쓰는 거고 돈도 내가 원하는 가치, 필요한 가치와 돈을 교환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그 이상의 어떠한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순간 이상한 자기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기계적 갓생이라고 부르는데요. 갓생을 위한 갓생. 내가 갓생을 살고 싶어서, 게으르기 싫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남들이 그렇게 해서, 왠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러한 이유로 갓생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동기부여 콘텐츠들이 많아지고 또 남의 삶을 SNS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게 되어서 뭔가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지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플래너를 쓰는데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어떤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외형만 따오게 되는 이런 상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상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게 어떤 식이냐면 플래너를 써요. 플래너를 왜 쓰냐? 플래너를 꾸준히 쓰는 내 자신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플래너를 꾸준히 쓰기 위해서 플래너를 쓰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왜 돈을 버냐면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통장에 찍힌 그 숫자는 개념이거든요. 돈이 많은 나는 개념이에요. 어떠한 실체도 없는 개념이에요. 플래너를 꾸준히 쓰는 나라는 이미지는 개념이에요. 어떠한 것도 실체가 없는 그냥 개념이에요. 혹시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플래너를 써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고 시간은 적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거는 의미가 있고 실현되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플래너를 꾸준히 써서 물론 거기 자체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나 어제도 플래너 썼고 오늘도 플래너를 썼고 플래너를 한 달 동안이나 하루도 빼먹지 않고 썼네. 이거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한 달 썼어. 뿌듯할 수 있어. 근데 그걸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뿌듯함만으로 이 노력을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플래너 매일매일 쓰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고작 그 플래너를 꾸준히 썼더니 나는 좀 뿌듯해 라는 것만으로 이걸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이 동기부여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다 플래너 쓰는데 막 쏟았는데 뭐지?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거 뭐지?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에 무슨 나아지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돈도 그래요. 이게 저는 돈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사람을 설득하는 걸 가장 힘들어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뿌리박혀 있는 어떤 사고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이 제일 중요하고 돈은 무조건 많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편이긴 한데 돈이라는 숫자가 많이 찍혀 있는 것은 추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돈은 언제 의미가 있냐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이번 달에 내가 운동을 배우고 싶은데 이 운동을 등록하고 싶어. 근데 이 운동 레슨이 한 달에 15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15만 원이 필요해. 이때 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 내가 다른 일도 많아서 바빠. 그래서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돼. 이랬을 때 플래너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내가 돈을 가지고 교환하고 싶은 가치가 있을 때 그만큼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 왜 많아야 되는지 몰라요. 일단 많으면 좋아. 많으면 안전한 기분을 느껴. 그러면서 이 안전한 기분에다가 뭔가 이유를 덧붙여요. 계속. 나중에 내가 다쳐가지고 일을 못하면 그때 돈이 필요하잖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나중에 내가 직장에서 잘리게 될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유를 막 붙이면서 돈이 많아야 되는 이유? 아니면은 돈이 없으면 여자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없잖아. 라든지 이런 식으로 온갖 추상적인 이유를 갖다 붙여서 뭔가 이 통장에 찍히는 액수가 많아야 될 것 같은 이런 기분을 막 느껴요. 저도 안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 실체가 없는 개념에 너무 많이 묶이고 왜 필요한지를 모르게 되면 언젠가는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해요. 개념에 속기 때문이에요. 실체가 없는데 엄청나게 우리는 많은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만 있는 어떤 명제예요. 게으른 건 나빠. 게으른 사람은 나쁜 거야. 우리는 성실해야만 해. 돈이 많아야 행복해. 돈이 있어야 인기를 얻을 수 있어. 예뻐야 사람들한테 대접받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남들이 이렇게 평가할 거야. 라는 것들은 다 실체 없는 개념들이에요. 여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많은 괴로움들이 있고 또 이런 데 집착하기 때문에 이상한 자기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진짜 열심히 했어.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했어. 뭐 미라클 모닝을 하면 뭐가 좋대.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해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책도 조금 읽고 모닝 페이지도 적고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했어.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개념. 이렇게 하면 성장할 거야.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나.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는 나 라는 개념에 취해가지고 근데 내 손에 떨어지는 건 없어. 그냥 뿌듯해. 어제도 미라클 모닝을 했고 오늘도 미라클 모닝을 하기 때문에 미라클 모닝을 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한 나라는 이 허울 없는 트로피가
같은 것을 가진 이 불안불안한 개념에 내 자존감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락 같은 이 개념에 언젠가는 크게 뒤통수를 맞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이것은 무엇이었나? 난 도대체 무엇을 얻었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이게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해내는 거 좋은데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열정의 총량, 리소스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그 기계적 자기개발을 위한 자기개발에 쏟아버리기엔 좀 아깝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또 합니다. 이렇게 하는 나만 가치 있어 라는 개념의 틀을 만들어 놓고 부지런하게 일할 때만, 항상 자기 개발을 할 때만, 항상 책을 가까이 할 때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TV 보고 늘어져 있으면 나는 한심해 라는 이런 것도 다 개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개발을 하지 말고 그냥 맨날 누워있어? 누워서 넷플릭스만 봐? 무엇을 위한 건지를 보자는 거죠. 제가 아까 플래너 쓰는 거 저는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플래너 쓰는 거 저한테는 의미가 아주 커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돈 버는 거 어떠한 경우에는 내가 돈이 진짜 필요할 수 있고 이 돈으로 정말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때가 있죠. 돈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죠.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중심이 내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바깥에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과 중심은 이 중심이 내 밖에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냐?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재미라고 생각해요. 재미.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목표에 너무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때 행위 자체의 즐거움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나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큰 축을 차지하는 것 몇 가지는 이렇게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제 삶의 큰 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운동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방송이 즐겁지만 무조건 조회수가 잘 나와야 돼, 무조건 구독자가 늘어야 돼 라는 생각에만 치우쳐서 이 콘텐츠를 만들면 행위 자체가 너무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해도 내가 구독자 늘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모든 리소스를 다 투입한다고 구독자가 늘어날 것이냐? 몰라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조건 살을 다음 달까지 3kg를 뺄 거야. 그러려면 난 운동을 해야 돼 라고 시작해서 운동을 하면 진짜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스네치라고 해서 인상 동작, 이 욕도 인상 동작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그냥 잘하고 싶어요. 이유가 없어요. 뭐 대회를 나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더 잘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물론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들고 싶죠. 근데 그냥 진짜 스네치를 잘하고 싶어서 스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더 이상 개념, 실체 없는 개념이 아니고 현실이 돼버리죠. 그러면 행위에 대한 즐거움을 많이 느끼려면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삶에 대한 개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빅5 성격 유형 검사라고 혹시 해보셨나요? 이 카카오에서 하실 수 있거든요. 카카오톡 안에 기능들이 많잖아요. 거기 찾아보시면 빅5 성격 유형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5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삶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밌겠다 한번 해보자 거든요. 제가 요약하자면 그래요. 재밌겠다 한번 해보자. 약간 행복하지 않으려면 머스트가 많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불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주변에 되게 행복한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작은 일에 재미를 발견하는 능력이 좀 탁월한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작은 일에 재미를 잘 발견하는 사람이 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자기 개발을 해야 될까? 내가 자격증을 따야 될까? 운동을 해야 될까? 운전 연수를 해야 될까? 여행을 가야 될까? 이거를
결정하는 기준이 물론 미래지향적인 투자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내가 운동을 하기 싫어도 운동이 재미없어도 운동을 해야 되고 맛이 없어도 건강한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런데 그 남은 리소스를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왕이면 내가 재미를 느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재미를 느끼는 이 감각도 개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연기 레슨을 받잖아요. 그 연기 공부를 할 때 느꼈던 되게 재밌는 사실은 감수성 그리고 감각에 대한 예민함 이거를 훈련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발하기 위한 훈련들을 연기 레슨을 하면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위한 목표, 자기 개발을 위한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할 수 있다. 나중에 회의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목표 없이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아야 되냐? 당연히 아니겠죠. 결국은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죠. 포커스가 바깥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잠깐만 시선을 놓치면 물에 떠내려가는 급류에 휩쓸리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급류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그 튜브 같은 걸 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물살에 싹 휩쓸려 내려가겠죠. 이 물살의 방향은 삶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방향이죠. 쑥 떠내려가는 이런 삶을 사는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죠.